1번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시를 배제하고 정치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 통솔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죠. 뒤에 거는 엽관제의 특징입니다. 2번 대표관료제는 말 그대로 관료의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자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단의 출신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서, 즉 사회 구성비와 이 공직의 관료 구성비를 비슷하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제를 주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의와는 대립됩니다. 왜? 실적주의는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겁니다.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겁니다. 시험.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보고 너희는 형식적 균등에 불과하다. 되게 공정한 것 같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기회 균등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반대로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의 대표적인 폐해가 뭡니까? 역차별의 문제죠. 역차별.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대표관료제에는 대표성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대표성에는 적극적 대표성과 소극적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 대표성은 출신이 태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대표성은 그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깊게 생각할 건 없고, 자,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거기에 비례해서 구성이 된다. 이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도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을 텐데 그냥 구성된다. 근데 그 구성이 되고 나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출신 집단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대응을 한다. 정말 행동한다. 이게 적극적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대표성은 구성적 대표성 혹은 형식적 대표성이라고도 하고, 적극적 대표성은 이제 그 실질적 대표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는 역할적 대표성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볍게 그런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뒤에 부분은 그냥 구성에 반영된다,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적극이 아니라 소극입니다. 틀린 지문이고. 4번 대표관료제는 관료 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 왜? 다양한 집단 출신을 골고루 임용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대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내부 통제의 강화라고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중통제. 대중통제를 내재화했다. 실제 관료 구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중통제를 내재화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고공단 나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이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가. 우선은 이 구성이 어떻게 해당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인데 문제에서 일반, 별정, 특정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특정직 중에 유일하게 외무공무원만 되기 때문에 일반, 별정, 외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직만 해당이 됩니다. 국가직만. 지방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방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나 행정부시장. 행정입니다. 행정. 정무 말고. 정무는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이 사람들은 포함이 됩니다. 자, 서울은 안 됩니다.
서울행정부시장은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특별시잖아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광역시, 도 이쪽에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이 사람들까지 포함. 예,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의를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체크하시면 돼요. 개방, 경쟁, 성과, 책임,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정도 체크하시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이 할당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아셔야 됩니다. 개공자 외우시면 돼요. 개공자. 개공자 235. 개공자 235. 자,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나머지 50%는 부처 자율에 맡긴다. 자율 직위. 그래서 개공자 20%, 30%, 50%. 개공자 235. 요거 남기하시고. 그리고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 평가는 2가지입니다. 고공단 전과 후. 자, 우선 이 과장급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역량 평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공단으로 들어갈 역량이 되는가? 역량 평가를 통해서 이 후보자 군이 추려지고 마지막으로 심사를 하겠죠. 그걸 뭐 진입 심사라고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서 고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고공단.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적격 심사 혹은 적격성 심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격 심사라는 거는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근평이다, 근평. 그래서 이 성과,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부적격자가 되고, 만약에 부적격 판정이 뜨면 직권 면직이 됩니다. 직권 면직.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결국 이 고공단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완화. 그만큼 성과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신분 보장은 좀 완화되는 방향의 제도이다. 고공단. 역량평가, 적격성 심사 2개 있다. 심사평가 이쪽은 고공단이 되기 전에 역량평가를 하는 게 있고, 고공단 이후에 적격성 심사를 한다. 적격심사 요건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가볍게 훑어보시면 됩니다. 근평 최하 등급 2년 이상 받은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성과계약 등 평가, 근평이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합니다. 보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제는 이제 우리가 기본 연봉에다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급에는 그 기준급이 있고 직무급이 있겠죠.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성과급은 말 그대로 요 위에 성과계약 등 평가 이런 평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있다. 그래서 성과계약 등 평가의 대상이면서 직무성과급 연봉제가 적용이 된다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험의 출제 포인트들은 다 짚었고 요것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